올겨울 폭설과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북동부에 또다시 눈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서부 캘리포니아는 주말 사이 폭우가 내렸습니다. 3일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95주년을 맞아 LA와 중가주 리들리 등 한인사회 곳곳에서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버지니아 지역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동포적 차원의 단결을 촉구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감독상과 시각효과상을 포함해 무려 7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시대 미술작품 270여 점이 미국에 선을 보였습니다. 미국 순회 전시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LA 일원은 폭우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미 동부 지역은 오늘 또다시 눈폭풍이 몰아닥치면서 연방정부가 폐쇄됐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에 갇힌 고속도로,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도 온통 흰눈에 뒤덮였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제설 작업은 역부족입니다. 아예 스키를 타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도 있습니다. Everything is closed. But how do you survive? Yeah, I have two pants down, have two inside. You see my hat, my gloves. It's been like pretty good for the past couple of days, and then this cold front came in, so it was very unexpected. 동북부 뉴저지와 델라웨어주, 동남부 미시시피와 테네시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항공기 3,500여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버스까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연방기관도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의회 표결은 연기됐습니다. 초중고 공립학교와 일부 대학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올겨울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린 서부 캘리포니아에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긴 가뭄 끝에 폭우가 내리면서 토사 유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2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3일 만세운동이 있은 지 제95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주 한인사회에선 지역별로 기념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위안부 소녀선과 동해병기 등 미국 내 여러 대일관계 현안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렁찬 만세 삼창이 한인회관에 울려 퍼집니다. 3일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95주년. 주말임에도 200여 명의 한인들이 기념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위안부 기린비 철거 요구 등 미국 내 극우 일본계 측의 로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이럴 때일수록 한민족의 뿌리와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뜨거웠습니다. 3.1절을 맞아서 독립애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숭고한 아이덴티티를 정립시키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의무입니다. 한인회와 3.1 여성 동지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 대독과 유관순 열사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3.1절 노래 합창과 글짓기 행사들로 이어졌습니다. 중가주 리들리에서도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인 이민 역사 기념각에 설치된 독립문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리들리와 다뉴바 시장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등지에서 모두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 직후에는 다뉴바 지역의 한인 교회 기념비 앞으로 이동해 95년 전에 미주 지역 최초의 3.1운동 시가 행진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워싱턴과 시카고,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올해 3.1절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열며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버지니아 지역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동포적 차원의 단결을 촉구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일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뉴욕 한인사회에서 개최된 제95주년 3.1절 기념식. 참석자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얼마 전 버지니아 주의회에 이어 최근 뉴욕주 의회에서도 교과서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인 리더들이 앞서서 이렇게 얼버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나기도 하고 어른들이 앞서서 도와줘야지 우리가 effectively 우리 한인 보이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3.1절에 앞서 뉴욕 한인사회는 10여 개 단체가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범동포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이고 교회와 거리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주에서 이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 전 주에 이것이 그 법안 통과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바다를 놓고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른다는 것들을 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앞으로 또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가도 그 다음 세대들의 몫이고. 뉴욕주 의회 동해병기 법안이 상정되자 주 뉴욕 일본 총영사관은 이미 의원들에게 반대 서한과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이 자동 폐기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상하원에서 교차 심의 중인 동해병기 법안을 상원교육위원회가 심의를 지연함으로써 자동 폐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추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 측은 일본의 로비 때문에 오는 3월 8일 회기까지 상원교육위원회가 심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동 폐기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 의원 19명에게 심의를 촉구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였습니다. 감독상과 시각효과상을 포함해 무려 7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 관련 전반을 노승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그래비티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쿠아론 감독은 주연 배우인 산드라 블록에게 그 공을 넘깁니다. Sandy, your gravity. You are the soul, the heart of the film. 그래비티는 무중력의 우주 공간을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평을 들으며 시각 효과상을 포함해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I want to thank Gravity because for many of us involved in this film, it was definitely a transformative experience. And it's good because it took so long that if not, it would be like a waste of time. 또한 나사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ut we want to congratulate the entire production and directing team and the stars of Gravity. Kate Blanchett. 여우주연상은 케이트 블란쳇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디 알렌 감독의 블루 재즈민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실감나게 그려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Those of us in the industry who are still foolishly clinging to the idea that female films with women at the center are niche experiences, they are not.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매튜 맥커너이가 나무 주연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To my mother who's here tonight, who taught me and my two older brothers demanded that we respect ourselves. 한편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던 한인 여성 감독 신혜수 씨의 사륙행위는 아깝게 수상을 놓쳤습니다. KBS 뉴스 노수웅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흑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처음으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의 아픈 단면인 노예제를 정면으로 다룬 노예 12년이란 작품입니다. 보도에 박용환 기자입니다. 흑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작품상을 거머쥐면서 시상식장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노예 12년, 노예로 팔려나가 기구하게 살았던 흑인 음악가의 실화를 담아내 노예 문제를 정조준한 사회성 짙은 작품입니다. It doesn't escape me for one moment that so much joy in my life is thanks to so much pain in someone else's. And so I want to salute the spirit of Patsy
for her guidance. 비디오 아티스트로 명성을 쌓고 감독으로 데뷔한 맥퀸. 개인적 삶과 거대 서사를 넘나드는 통큰 연출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I dedicate this award to all the people who have endured slavery and the 21 million people who still suffer slavery tod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쿠아론 감독 그래비티는 연출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7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10개 부분에 올랐던 아메리칸 허슬은 무관에 그쳤지만 겨울 왕국은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습니다. 나무 주연상은 맥커너이, 여우 주연상은 블란쳇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수성 탈피 시도로 86회째를 맞는 아카데미상은 역동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시대 미술작품 270여 점이 필라델피아 박물관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미국 순회 전시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둔의 문화 조선시대의 미술품들이 미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서 관람객을 반기는 첫 작품은 전남 구례 화엄사의 국보 괴불. 높이 12m, 폭 8m의 웅장한 화폭에는 한가운데 부처를 중심으로 제자와 보살 등이 둘러싸 장관을 연출합니다. 첫 해외 전시입니다. 대나무와 매화의 어울림 속에 절제와 우아함을 간직한 도자기는 서양 미술 전문가들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It's a very, very simple way of decorating vessels, an emphasis on simple and refined forms, a minimal amount of decoration in many cases. 조선시대의 대표적 병풍인 폭 6m의 십장생도와 1월 오봉도는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내년 1월까지 미 전역을 순회하는 이번 전시에는 국보 10여 점을 포함해 조선시대 미술품 270여 점이 참여합니다. 미국 순회 전시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조선시대는 현재의 우리하고 더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낯선 동양 작품의 의미와 유래를 터치스크린으로 설명해 서양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미술의 실용적이고도 역동적인 모습을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그룹 소녀시대의 새 음반이 특히 미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발매 직후 11개 나라 음반 차트를 석권했고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소녀시대를 세계 최고 걸그룹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매력의 멤버 9명이 펼치는 화려한 댄스. 연인을 격려하는 밝은 가사를 다채로운 창법으로 불러 세련됨을 더했습니다. 미국 음악 사이트 팝더스트는 소녀시대가 신곡으로 가장 매력적인 걸그룹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극찬했고 빌보드도 최고 걸그룹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고라는 수식어라던가 이런 말들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게 걸맞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어 가사임에도 발매 직후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11개 나라에서 세계적인 음원 차트 아이튠즈의 앨범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유명 작곡가와 안무가가 참여해 세계 시장을 노린 것이 통한 겁니다. 창조적인 기존의 아이돌 영상에서 벗어나서 색감과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소녀시대의 매력을 더 어필한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는 오는 금요일 KBS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지상파 무대에 선 뒤 다음 달부터는 일본 공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